안녕하세요. 배가입니다. 비트코인 차트 보겠습니다. 이 차트는 코인베이스 비트코인 달러 일봉 차트입니다. 그리고 먼저 지난 방송들에서 말씀드렸던 내용들 잠깐 복기를 좀 해보자면, 요 구간에서는 이제 뭐 눌림목 상승을 말씀을 드렸었고, 눌림목 상승, 그다음에 또 눌림목 상승, 말씀드렸었고, 그 이후에 어, 지지난 방송이죠. 지지난 방송에서 요 노란색 추세선, 요게 이제 깨지면은, 요때쯤 아마 제가 방송했었는데, 요 노란색 추세선이 깨지면은 리스크 관리하는 게 좋다, 말씀드렸었고, 그리고 노란색 추세선이 깨지면서 급락. 그 이후에 어제 방송이었죠. 어제 방송에서는 대략 19K 초반대까지 내려왔을 때 이때 이제 말씀드렸었는데, 이때 한파동 더 올라갈 수도 있다. 그래서 뭐 매수를 좀 받아본다면 받아볼 수 있겠지만, 그렇지만 만약에 요 18.9K 여기 이제 요 점선이죠. 여기가 깨진다면은 손절을 해야 된다. 매수를 받는다면 18.9K가 깨지면 손절하는 게 좋다. 그리고 특히나 그래서 이제 뭐 리스크 관리해야 되는 포인트 두 개를 어제 말씀드렸었죠. 18.9K 그리고 18.5K 이런 데 깨지면 리스크 관리하는 게 좋다. 그리고 또 이제 강조해서 말씀드렸던 게 최종 마지노선 요 하단부, 요 와리가리했던 요 부분의 하단부 여기가 깨지면 18.1K 여기가 깨지면은 특히나 빅숏으로 이어질 수가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좀 가장 첫 번째로 중요하게 생각하고 매매를 해야 된다. 근데 이제 18.1K가 멀기 때문에 18.9K 여기가 깨지면서부터 리스크 관리하는 게 좋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방송했던 내용들 저 잠깐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11월 9일 방송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모든 매매에 있어서 지금 현재 구간에 있어서 모든 매매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로 중요한 거는 요 18.1K 여기죠. 여기가 깨지면은 빅숏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런 부분들은 좀 항상 염두에 두고 18.1에서 뭐 18.5K 사이 영역 요 이제 바닥 라인인 거죠. 바닥 값들인 거죠. 이런 데가 깨지면은 빅숏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고런 부분들은 가장 첫 번째로 생각을 하고 염두에 두고 눌릴 때 매수를 하더라도 요런 데가 뚫리면은 음 정리를 하는 그런 거는 이제 가장 첫 번째 가장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그겁니다. 물론 저는 눌림 후에 한 파동 더 올라가는 거를 기대를 하고 있지만 항상 당연히 시나리오는 시나리오일 뿐이고요. 맞는 경우도 있지만 틀리는 경우도 당연히 있습니다. 당연히 있는데 그때 이제 뚫렸을 때 대처를 해야 된다. 대처를 해서 틀렸을 때는 뭐 틀린 걸 인정하고 매매에 있어서는 뭐 손절매가 나가야 되는 거죠.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방송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지금 18.1K가 깨지면서부터 좀 더 위에서 보자면 이제 18.9K가 깨지면서부터 사실상 시작됐다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깨지면서부터 급락으로 이어졌고, 다른 거는 뭐 이제 뭐 저도 뭐 어제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한 파동 더 올라갈 수가 있다. 18.9K를 지킨다면 올라갈 수가 있다. 그런 시나리오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이 18.9K가 깨지면서부터는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던 거는 좀 분명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 좀 염두하셔서 리스크 관리를 잘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뭐 기존에도 말씀드렸었지만 어떤 이 라인들이 깨지면은 뭐 예전에 뭐 이 위에서는 여기서부터 말씀드렸었죠. 예를 들면은 뭐 이런 라인들 여기가 깨지면은 리스크 관리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 제가 뭐 강조를 많이 했었잖아요. 예. 이런 식으로 어떤 중요 지지 라인들이 깨지면은 급락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자리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깨졌을 때 반드시 좀 대응을 하면서 매매를 해야 된다. 그런 말씀 드리고요. 그래서 뭐 이제 향후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느냐 그런 부분들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존에 말씀드렸던 첫 번째로 더 우선적으로 일단 대응을 해야 하려고 했었던 카운팅은 요런 식의 카운팅이었거든요. 그래서 어 로고 차트로 좀 보겠습니다. 음. 자, 이렇게 빨간색 W파가 내려왔고 여기서 이제 이 W파에 대한 반등을 줄 것이다. 그런 어떤 관점이 있었죠. 그런 관점이 있었기 때문에 좀 상승을 좀 봤었고요. 이게 뭐 꼭 여기까지 올라가지 않더라도
예, 올라가지 않더라도 이런 식으로 WXY를 만들고 내려가야 되지 않겠느냐. 예, 그런 관점을 먼저 대응을 하려고 예, 상방에 대한 대응을 좀 하고 있었고요. 예, 그렇지만 이제는 여기가 깨졌기 때문에 예, 이제는 요 저점이 깨졌기 때문에 17.5K가 깨졌기 때문에 이 시나리오는 일단은 좀 접어두겠습니다. 이 시나리오는 좀 접어둬야 될 거고 예, 이 시나리오보다는 요런 식의 시나리오 예, 주황색 W파 내려오고 X파 반등하고 다시 또 Y파 내려오고 X파 반등하고 그 다음에 한 차례 또 하락을 하는 이런 식의 어떤 트리플 직책 형태, 예, 트리플 직책 형태. 그리고 요걸 이제 확대하게 되면 파란색 WXY 예, 요렇게 내려가는 예, 이런 식의 지금 카운팅을 더 먼저 생각을 해서 리스크 관리를 좀 우선시 해야 된다. 예, 요런 부분들을 좀 중요하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렇게 이제 봐야 되는 이유는 여기 요 구간 여기서 이제 저점 만들었던 구간들이 깨졌고요. 예, 여기가 깨졌던 얘기는 이제 WXY 요런 식으로 이제 요 W 파동만큼 또 빠질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이 열리는 거거든요. 예, 여기가 깨졌다는 거는. 예, 음. 그리고 여기 저점 올해 최저점이었죠. 17.6K. 예, 여기도 이제 깨졌기 때문에 예, 음, 여기가 깨졌다는 얘기는 좀 더 큰 그림에서 봤을 때, 예, 좀 더 큰 그림에서 봤을 때 여기서 내려온 것만큼 여기서부터 더 내려가는 파동일 수 있다. 예,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결국에는 최저점을 갱신하면서 지금 내려가고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예,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위에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이 18.1K 늦어도 18.1K 빠르면은 뭐 18.9K 여기가 깨지면서부터는 뭐 현물 같은 경우에는 뭐 손절 대응을 한다던가 예, 그리고 뭐 선물하시는 분들은 뭐 숏 대응을 하신다던가 이런 식으로 대응이 됐어야 되고요. 예, 그런 부분들은 뭐 기존에 충분히 강조해서 말씀드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겠느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겠느냐? 일단은 먼저 가장 가까운 저점 후보는 예전 방송에서도 제가 한참 예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을 텐데 여기 16.2에서 16.5K 그리고 15.6에서 15.9K 예, 그리고 그 다음 라인은 이제 뭐 14K 근처 예, 요런 정도로 일단 지금 보고 있거든요. 이런 정도로 보고 있고 그래서 뭐 단기적인 어떤 예측 매수를 하겠다 공격적으로 예, 그런 분들은 이제 요런 라인들에서 요런 라인들을 찍고 반등이 좀 나왔을 때 롱 매수를 받아 본다던가 예, 근데 이제 그때는 이제 그 찍었던 그 저점을 손절로 타이트하게 잡아야겠죠. 예, 그래서 이런 예측 매수는 굉장히 좀 리스크가 있는 매매이기 때문에 이런 거를 할 때는 손절가를 좀 짧게 잡고 리스크 관리를 하면서 매매를 해야 된다. 예, 그런 부분을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기왕이면 예, 이렇게 이런 공격적인 매매는 뭐 좀 매매가 어느 정도 익숙하고 숙련된 분들이 하시는 거고 예. 그리고 뭐 초보분들은 이런 어떤 예측 매수 저점을 잡으려는 예측 매수보다는 어떤 확인 매수 관점에서 매수를 하는 게 좋지 않나 예,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이를테면은 기존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요거는 이제 주봉 차트고요. 비트코인 주봉 차트고 요 구간에서도 제가 뭐 섣불리 이제 뭐 이 밑에 쪽에서 아래쪽에서 이제 아래쪽에서 모은 게 아니라면 이제 위에서 이제 섣불리 매수하지 말고 확인 매수하는 게 좋다. 확인 매수하는 게 좋은데 그중에 뭐 예를 들면은 이런 식으로 요 이평선들은 노란색이 5주 이평선, 그 빨간색이 10주, 그리고 흰색이 20주입니다. 그래서 50, 20 이평선인데 요 이평선들이 어 여기서도 정배열을 못 했었다. 그래서 뭐 여기서 이제 역배열을 만든 이후에 한 번도 지금 정배열을 못 만든 상태인데 여기서 이 50, 20주 이평선들이 정배열이 되는 걸 확인 후에 단기적인 눌림목에서 매수를 하는 그런 식의 확인 매매를 하는 게 좋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죠. 예,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매매를 했다. 그렇게 매매 계획을 잡고 했다라고 한다면은 요 구간에서 지금 매수를 못 했을 겁니다. 예, 매수를 못 했을 거고 지금 이평선이 지금 역배열돼서 내려오면서 이렇게 이제 좀 확장이 됐다가 좀 펼쳐졌다가 이게 좀 그랬다가 다시 요 구간에서 다시 이평선이 모여서 예, 골든 크로스를 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하지 못하고 밑으로 다시 떨구는 예, 이렇게 되면은 결국 볼린저 밴드도 예, 보시면은 볼린저 밴드도 지금 수축했다 다시 지금 열리고 있거든요 밑으로 예, 볼린저 밴드도 열리고 있고 이평선들 50, 20 이평선들도 다시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이러면은 또 한동안 또 기다려야 됩니다. 한동안 기다렸다가 다시 이평선들이 모이고, 예, 모인 다음에 골든 크로스까지 확인하고, 예, 그렇게 매수를 하시던가, 예, 그런 상황들을 좀 확인 후에 매수를 하시던가, 예, 그런 식으로 좀 확인 매수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아직은 뭐 좀 보수적으로 중장기 매매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지금 뭐 공격적으로 저점을 잡으려고 들기보다는 한동안 또 기다리면서, 예, 한동안 기다리면서 다시 또 저점 패턴을 만들고 뭐 이평선 정배열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저점을 탈출하는 뭐 역헤드앤숄더 패턴이라든가, 예, 그런 식의 어떤 바닥권 패턴을 좀 확인하고, 예, 그 이후에 이제 매매를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뭐 오늘 방송은 오늘 녹화는 여기까지 하겠고요. 예. 더 또 추가적인 내용들 앞으로 또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